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네, 방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미국의 상무부가 중국의 세라믹 타일의 최고 356%의 반덤핑 관세를 예비 판정했다라는 이 뉴스가 들어왔는데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판정을 하면 내년 5월부터는 실제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실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주들의 실적이 계속 발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펄어비스가 약 30분 전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395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34% 이상 하락한 수치고요. NHN의 실적도 발표가 되는데요. 3분기 영업이익이 220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1% 이상 상승한 수치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떻게 움직일지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 어떻게 움직일지 예상 체결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1% 이상의 강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2176선 현재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지금 하단으로도 나가고 있는데 이 컴투스의 실적도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컴투스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요 313억 원으로 집계가 됐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8% 이상 하락한 수치입니다. 계속해서 게임 실적 나오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예상 체결 지수입니다.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모두 강세 예상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나란히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 2% 가까운 급등세 예상되고 있고 이렇게 가면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 경신입니다. 53,900원대 예상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2% 가까운 급등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85,200원대 바라보고 있고요. 네이버도 2% 이상의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16만 9천 선까지 오르면서 17만 원 선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5위권에는 여전히 삼성바이오로직스 올라와 있습니다. 강보합권 40만 6천 원 선 바라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일단 1위부터 10위까지 오늘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셀트는 2% 이상의 강세 예상되고 있는데요. 19만 5천 원대까지 다시 올라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대모비스 1% 이상의 강세 그리고 LG화학은 2% 이상 반등합니다. 32만 4천 원대 바라보고 있고 신한지주도 1% 가까운 상승세 43,600원대 바라봅니다. 일단 1위부터 10위까지 흐름 좋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을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강보합권 667포인트 바라보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1% 이상의 강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53,300원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CJ ENM 1% 이상의 강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16만 9,500원대 바라보고 있는데요. 어제 장이 마감된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 3분기 영업이익이 641억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 작년 동기 대비해서 16% 이상 하락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전 사업 부문의 매출은 성장한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이와 함께 1% 이상의 강세 예상되고 있고요. 펄어비스 1% 이상의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19만 8,9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근 이번 주 들어서 20만 원 선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저희가 앞서서 전해드렸듯이 펄어비스의 3분기 영업이익도 발표가 됐습니다. 395억 원으로 집계됐고 전년 대비해서 34% 이상 하락한 수치로 집계가 됐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오늘 5위권 7만 8,300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헬릭스미스 매주 오늘 나란히 1% 하락세 예상되고 있고요. KMW 오늘 다시 한번 반등합니다. 5% 가까운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5만 1,000원대까지 다시 올라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9위권에는 휴질 올라와 있습니다. 0.5% 강보합권, 10위권에는 메디톡스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초가 공략주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초에 좀 공략해볼 만한 종목이 있습니까?
네, 오늘은 동성 하이텍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된 이슈가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는데요. 글로벌 시장에서 그 시크리컬 업종 그리고 산업재, 그러니까 조선 기계 뭐 이런 쪽이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선과 관련된 업종으로서 동성 하이텍은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TK LNG 파트너스라든지 마란가스 그리고 토탈 그리고 쉘과 같은 글로벌 메이저 선수사들과 에너지 기업들이 모두 글로벌 LNG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LNG 선박 역시 부족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한국 조선소들이 LNG선 건조량을 늘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LNG 선박이 점점 부족한 상황이고요. LNG선 운임이 174K급 기준 일간 15만 달러 정도 수준으로 상승까지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 조선소들의 LNG선 수주량과 수주 잔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2020년 한국 조선소들의 LNG선 합계 인도량은 약 39척으로 추정이 되는데 2019년 29척보다 더욱 늘어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동성 화이텍 LNG 본행제 매출 실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 동성 화이텍의 연결 기준 실적 전망이 매출액이 약 3,100억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단은 400억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올해 예상 실적과 비교해 볼 때 매출액은 25% 이상 그리고 영업이익은 약 40%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한 기존 주력 사업인 LNG 본행지 사업 외에 LNG 연료 탱크 사업에도 많은 성장성을 보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선박 연료는 LNG로 달려가고 있고 LNG 추진 선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이에 따라 동성 화이텍의 새로운 사업인 LNG 연료 탱크 사업 성장성도 높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내년 실적 기준으로 본다면 밸류에이션이 PER 7.7배 수준입니다. 여전히 저평가 수준이기 때문에 긍정적 접근 가능하고요. 가격 전략은 현재가부터 9,600원 구간, 눌림목 구간, 매수 구간,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9,4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피네아빌 투자연구소 정희준 소장 그리고 스탁미디어 그룹 백은한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부터 라이브 매매타임 새로운 시즌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좀 오랜만에 보는 반가운 얼굴이 있습니다. 정희준 소장님인데요. 약 1년 만에 라이브 매매타임을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인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희준 소장입니다. 네, 이번 좀 시즌의 전략 어떻게 가져가실 계획이신가요? 주식시장이 뭐 아시겠지만 1년 12달 시장이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승장에서는 이제 우량 가치주 위주로 추천을 할 거고요. 하락장에서는 외인의 자금이 많이 유입되지 않는 중소형 종목들로 안전하고 알찬 수익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백은한 팀장님께도 이번 시즌 전략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시즌 이제 제가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시장이 떨어지고 있으니 실적주 및 성장주 그리고 턴어라운드를 노려볼 수 있는 종목들로 구성을 하여서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일단적으로 시장 상황과 어느 정도 잘 맞아 떨어진 점이 있어가지고 수익 또한 좀 괜찮게 가져갔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현재 시장은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고 있고요. 지금부터 이번 연도 말부터 내년 초까지는 상승장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의 실적이 어느 정도 다 나와준 상태에서 종목에 대한 매력도가 어느 정도 가시화되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3분기보다는 이제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도 고려를 해보겠고 아직까지 증시는 기초 체력이 좀 낮아져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갖고 가면서 3분기와 마찬가지로 보수적인 입장은 고려를 하되 상승 모멘텀이 다양한 종목군들을 통해서 상승 확률을 높여서 수익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지수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 코스피는 오늘 1% 이상의 강한 상승세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희준 소장님께서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주말을 앞두고 있는 금요일이기 때문에 네. 주식을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투자는 조금 지양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후가 되면 참고로 거래량이 좀 많이 감소하기 때문에 오전장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투자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백은한 팀장님께도 오늘장 전략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적으로 금일장은 상승 마감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 속에 혼조세가 양상을 띨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번 주와 방금 전에도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증시는 기초 체력이 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외적인 이슈에 영향을 많이 받는 장이 되겠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한 주 증시 흐름을 살펴보자면 미중 무역에 대한 이슈와 미국의 경제 지표에 의거해서 미국 시장을 따라가는 국내 증시의 흐름을 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본래 예정되어 있던 APEC에서 1차 무역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란 기대감 의 상승, 그리고 그것이 결렬되면서 하락, 그리고 다시 한번 1차 무역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란 기대감의 상승,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전일 같은 경우에는 연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에 이제 외인의 자금 이탈과 증시의 혼조세, 그다음에 강보합, 약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되었었는데요. 이것만 보시더라도 미국이 국내 시장에 지금 현재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조금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일 미국과 중국이 1차 협상 타결을 위해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회할 것이다라고 발표가 나왔었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지수는 상승 마감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증시는 이번 연도 말 그리고 내년 초까지는 계속적으로 상승을 분위기를 이어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워낙 많은 하락폭을 7, 8월 달에 맞았기 때문에 웬만한 큰 이슈가 아니고서는 증시를 흔들 만한 이유는 없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시장의 흐름은 긍정적이다 생각이 되어지고요. 전일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연기됨에 따라 차익 매물 실현과 이제 외인 자금 이탈이 일어난 것을 보실 수가 있으셨을 겁니다. 자, 금일은 어느 정도 상승장이 예상이 되긴 하지만 오늘 외국인 수급 조금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종목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늘 금요일 장이기도 하고 거래량이 없다는 것을 조금 생각을 좀 해보자면 오늘 장 한번 쭉 지켜보시면서 기관과 외인 수급 조금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점 매력도가 높은 종목을 선정하여서 단기적 수익을 좀 노려보시는 것이 적합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관심 섹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준 소장님께서도 오늘 좀 관심 가지고 계신 섹터 있으신가요? 특별히 뭐 섹터를 구분짓기보다는요. 지금 그동안 많은 조정을 거쳤던 섹터가 사실 제약 바이오주기 때문에 네. 추후 이제 제약 바이오주 섹터가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한지 여부가 이제 조금 포인트가 될 것 네. 같고요. 일단 코스피 지수하고 코스닥 지수를 보면 지금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도 마찬가지지만 그간 좀 상승폭이 좀 큰 편이기 때문에 한 4일에서 5일 정도는 조금 조정 장세가 오지 않을까 좀 생각하는 편이어서 네. 무리하게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시장 판도를 지켜본 후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미중 무역 전쟁이 아직 완료되지 않는 시점에서 또 환율적인 부분도 작용하는 부분이 네, 있기 네. 때문에 조금 오늘 투자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백은한 팀장님께도 오늘장 관심 섹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적으로 최근에 눈에 띄는 섹터는 그렇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조금 관심을 가져볼 섹터는 네. 중국 관련 섹터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았을 때 매력적인 섹터는 당연히 증시 상승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가 되겠습니다. 이 섹터는 이제 지수를 거르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매력도가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12월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다고 언급이 나왔었죠. 이제 그동안의 대북 관련주의 섹터 또한 단기적 수익을 볼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시장에서 주도하는 섹터가 이제 바뀌는 빈도수가 조금 많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고, 일단적으로 추가적으로 지금 중국에서 지금 중국 국발 호재가 나타났기 때문에 금일 중국 관련된 이제 주식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승을 노려봐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하고, 단기적 수익을 노려보시는 것도 지금 시장에서는 좀 매력도가 높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가 중국 시장에 출시가 됩니다. 화웨이 폴더블 폰보다 일주일 빨리 중국 소비자에게 선보이게 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백은한 팀장님께서 KH바텍 지난 시즌에 좀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네. 관련해서 좀 종목들 보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갤럭시 폴드폰 힌지를 납품하는 회사가 두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가 지금 머릿속에 기억이 안 나네요. 네. 하지만 KH 바텍이 네. 제가 이제 추천드렸을 때 저점 매력도가 높고 네. 그다음에 가치 성장으로서 굉장히 조금 높은 가능성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제가 저번에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그 갤럭시 폴드폰이 판매가 되고 있다. 이제 어떻게 판매가 될 것이냐, 얼마나 판매량을 늘릴 것이냐가 관건이었는데 네. 실질적으로 예상 외 그리고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큰 수익과 이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폴드폰이. 그리고 이제 한국뿐만이 아니라 해외까지도 지금 진출을 하고 있고 지금 또 국내 1위 기업 그리고 세계 1위 기업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폴드폰이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갤럭시 폴드폰 관련주 그리고 삼성전자의 폴드폰 매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앞으로 미래 전망에도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좀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준 소장님께서는 게임 좋아하시나요? 즐겨하지는 않습니다. 아, 즐겨하진 않으신가요? 네. 오늘 게임주들의 이 실적이 줄줄이 발표가 됐어요. 네, 게임주들 네, 네. 앞으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그 리니지 2 모바일이 현재 그 예상 가입 고객만 네, 네. 700만 명이라고 아, 하더라고요. 네. 또 아무래도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고 수능이 끝나는 시점에서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방학 때 실질적으로 많이 접속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도에 보셔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고객분들 포함해서 시청자 여러분들 게임주 혹시나 물려있는 종목들이라든지 그러한 네.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대장주가 가면은 나머지 그죠. 그 중소형주도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 방학 끝나는 시점까지는 시장을 조금 게임주가 주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백은환 팀장님께서는 게임 좀 즐겨 하시나요? 제가 그렇게 게임을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게임을 고등학교 때는 좀 많이 했었는데 성인 되고 나서 이제 PC방도 안 끊었다. 다니고. 근데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 방어주 같은 성격을 많이 띠고 있죠. 하지만 이제 경기 방어적인 부분보다는 지금에서는 이제 그 개별 기업에 대한 호재로서 이제 좀 평가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거기서 실질적인 대장 타이틀을 누군가가 차지하게 된다면 이 섹터 상승이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다 올라갈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곧 방학 시즌을 앞두고 있고 수능이 끝나는 시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게임 시장 상당히 이제 좀 긍정적으로 저도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11월 8일 금요일 국내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가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강보합권 2144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시장은 0.5%의 하락세가 나오면서 666선에서 어제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은 좀 시장을 움직일 이슈가 여러 가지 나온 상황인데요. 일단 이 1위 종목이죠.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가 오늘 중국 시장에 출시가 됩니다. 화웨이 폴더블 폰보다 일주일 빨리 중국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게 됐는데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오늘 게임주들의 실적이 줄줄이 발표가 됐습니다. 대장주 펄어비스도 오늘 실적을 발표했는데 3분기 영업이익이 395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34% 이상 하락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펄어비스 오늘 컨퍼런스 콜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컨퍼런스 콜에서 검은 사막 모바일 글로벌 글로벌 버전이 12월에 정식 출시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영향 미치면서 흘러가고 있을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네이버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삼성전자 0.57% 상승 흐름 타는데요. 53,000원대까지 다시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SK 하이닉스가 1% 가깝게 상승합니다. 84,000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0.46% 강보합권 그리고 네이버는 오늘도 쉬어갑니다. 0.6% 하락세 164,5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그래도 시총 3위권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강보합권 40만 5천 원에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현대차 강보합권에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는데요. 12만 4천 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 셀트리온도 1% 안팎의 상승세로 출발합니다. 19만 2,5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현대모비스 약보합권 그리고 LG화학 오늘 강합니다. 1% 이상의 반등세 나타냅니다. 31만 원대에서 32만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신한지주도 강보합권 43,450원에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수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상승 출발합니다.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오늘은 좀 더 강한데요. 이 코스닥은 0.5%의 상승 흐름 나오면서 669포인트까지 올라왔고요. 코스닥 시장은 0.3% 이상 상승하면서 2150선까지 오르면서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은 어떨지 살펴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셀트리 헬스케어 1% 가깝게 상승합니다. 53,2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LB가 0.6%의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데 어제 급락 출발했다가 상승으로 돌려내면서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은 15만 원대 겨우 유지하면서 현재 시장 출발하고 있고요. CJENM이 4% 이상의 급락세를 나타냅니다. 일단 16만 원대까지 빠진 상황인데요. 어제 시장이 마감된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CJENM의 3분기 영업이익은 641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일단 시장 전망치를 24% 넘게 하회한 수치입니다. 오늘 이와 함께 실망스러운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펄어비스는 1% 가깝게 상승합니다. 19만 8,5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강보합권 7만 8,400원대에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는 흐름 좋습니다. 일단 헬릭스미스 1% 이상의 강세 97,800원대, 매지온도 여전히 7위권 유지하고 있고 강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23만 3,100원대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KMW 오늘 반등세 이어갑니다. 3% 가깝게 상승하네요. 5만 원대 다시 회복이 됐고요. 5만 4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9위권에는 메디톡스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0.6%의 상승세 33만 3,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휴젤은 10위권입니다. 강보합권 37만 8,900원대에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희준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 추천해드릴 종목은 윙이푸드입니다. 중국 기업이고요. 요즘 돼지 열봉으로 닭고기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푸드나무와 홍콩 법인인 윙이푸드가 합작 법인을 설립한다고 기사가 나오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데요. 지난 한 달을 기준으로 보면 외국인이 약 9만 주를 매수하고 기관은 약 8,400주, 순매도, 개인들도 약 10만 주 정도를 매도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같은 기간 개인의 거래 비중이 이제 94.6%로 가장 높아서 주요 거래 주체로 참여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종목을 이제 추천한 사유는 현재 25%에서 이제 상한가 도달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재무적으로 봤을 때 주당 청산 가치가 2,264원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회사가 보도가 났다라고 하면 한 주당 값을 쳐주는 금액이 2,264원입니다. 아침 시가에 제가 추천을 드리려고 했던 가격이 2,030원인데요.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추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술적으로 판단하면 19년 5월 8일 3,350원을 찍고 8월 6일 1,310원에 도달했다가 9월 들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2개월간의 조정 끝에 재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고요. 현재가 기준으로 이제 목표가는 4,500원으로 잡았고 손절가는 오늘 시가 기준 1,800원으로 잡았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소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추천 종목은 제노포커스입니다. 제약 바이오 관련주고요. 현재 통합 뉴스를 보시면 해당 회사에 대한 관련 기사가 전혀 없습니다. 단순히 외인의 매수세가 유입됐다 말고는 현재 검색되는 게 없는데요. 앞서 말씀을 드리자면 모든 종목에는 이제 세력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세력은 충분한 기간을 거쳐 매집을 하고 매집이 이루어진 후에 주가를 원하는 가격대까지 끌어 올려놓은 다음에 물량을 소진할 때쯤 기사를 내보내는 편입니다. 제노포커스는 최근 1년간 큰 상승 없이 지속적인 하락을 해왔던 종목인데요. 최근 조금 반등세 이어지면서 어제와 그제 대규모 거래량이 터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평선도 현재 이제 정배열 구간으로 돌입을 했고 저점 대비 상승폭이 크지 않아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어 추천을 하게 되었고요. 매수가는 지금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2시 이후에 종가 베팅 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10,000원, 손절가는 6,0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윙이푸드 그런데 현재 좀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매수가 좀 얼마로 잡으면 보면 좋을까요? 현재 이미 상한가에 도달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상한가에 걸어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현재 2,635원에 약 156만 주가 걸려 있습니다. 네. 현재 200만 주가 넘어간 상태인데 네. 특히나 이제 소액 중소형주에서 중국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소규모 작전 네. 세력이라고 하죠. 네. 그러한 것들이 많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최초에 말씀드린 목표가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이라도 걸어 놓으시면은 네.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 매수 호가창에 100만 주 이상 걸려 있다라고 되면은 네. 그 다음날 상한가 갈 확률이 네. 높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100만 주 이하가 걸려 있다라고 하면 보통 14%에서 18% 사이 찍고 마이너스로 이렇게 쭉 빠지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네. 수급이 100만 주 이상 걸려 있다. 그리고 9시 반 이전에 상한가를 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2.3, 3.3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윙이푸드 지금 진입을 해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백은한 팀장님의 두 가지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마이크로텍입니다. 마이크로텍은 이제 기업 인수 목적회사 골든브리지 제4호 스펙이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 마이크로텍을 흡수 합병함에 따라서 변경 상장된 기업입니다. 자, 반도체 FPD 공정 장비 부품인 진공 챔버와 해당 챔버에 사용되는 특수 진공 밸브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주요 매출처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BOE 등 대기업에 안정적인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자, 여기서 진공 챔버는 반도체 공정 중에 여러 부분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장비 중에 하나인데요. 주로 반도체 에칭이나 증착 부분에 많이 사용되는 장비입니다.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에칭은 이제 반도체에 불필요한 물질을 없애는 것, 그리고 증착은 필요한 물질을 입히는 것으로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때 이 진공 챔버를 사용하게 됩니다. 최근 이제 메이저 반도체 회사들이 일본 수출 규제에 따라서 국내 반도체 장비 및 소재의 국산화를 진행하고 있고 실질적인 공정 증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정이 이제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장비 중에 하나인 챔버는 이제 마이크로텍에서 공급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늦게나마 일본 수출 규제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이제 대폭적인 지원을 계획하고 있고 최근 일본이 일부 품목들에 대해서 수출 허가를 하였으나 위안은 무관하게 이제 국산화는 현재 진행형 중이라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투자 매력도가 높다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턴 어라운드도 노려볼 수도 있겠고 현재 마이크로텍에서 신사업으로 엔터 주인 이제 에이스 팩토리 인수를 통해서 엔터 사업 진출을 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에이스 팩토리는 올해 7월까지 매출액 106억, 영업이익 11억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지속적인 상승 추세에 있고 현재 소속되어 있는 배우들이 드라마 모두의 거짓말에서 저는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안정적인 엔터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에 이제 저번 달 미뤄졌던 자금 납입이 이번 달에 이루어지면서 실질적인 에이스 팩토리 인수가 확실시 된다면은 긍정적인 시너지를 발휘할 수가 있겠다,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K-팝 공연에 쓰이는 도구, 응원 도구 제조 기업 비트로를 또 인수할 계획을 밝히면서 이제 매출적인 부분에서 안정화를 기여하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전 자금 납입이 미루어지면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상승 동력은 충분하다, 반등 시점이 나올 때가 됐다 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 최근 이제 새로이 더그린 2호 조합에서 이제 주식을 취득하게 되면서 지분율이 0%에서 12%까지 변경된 공시도 나와 주었습니다. 지수는 하락 추세에 있지만 반등의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아직 리스크적인 부분 또한 잔존을 하기에 분할적인 매수를 좀 고려를 해주시고 매수가는 현재가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2,600원, 손절가는 1,85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롯데관광개발입니다. 롯데관광개발은 여행사업 영위업체로서 여행 패키지 상품과 국내 철도권, 국외 항공, 직영 전세버스 사업과 이제 단체 여행 상품 및 이제 국외 유학 및 어학연수 등 굉장히 이제 많은 여행 상품을 통해서 다양한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출 및 재무 상태는 이제 동종 업계 대비 평균적인 수준으로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기업인데요. 롯데관광개발의 여행사업 매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자, 올해 상반기 롯데관광개발의 여행사업 부문 내 여행 수입과 수수료 수입, 그리고 운수 수입은 각각 이제 242억 원, 99억 원, 14억 원을 기록하면서 여행사업 부문의 매출 합은 총 이제 355억 원으로서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8% 정도에 달하는 수치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롯데관광개발은 기존 사업에 더해서 이제 복합 리조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제 하얏트그룹과 제주 드림타워 복합 리조트에 대한 호텔 운영 위탁 계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자, 이 드림타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내 완공 예정이고요. 파라다이스 제주 롯데 카지노를 주식 양수도 계약을 통해 인수하는 등 카지노까지 사업을 진출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제주도는 카지노 사업에 대해 이제 도박이라는 부정적 인식 때문에 각종 규제를 받았고 조금 사업이 진전이 없는 그런 모습이 양상을 띠고 있었는데요. 싱가포르 카지노 사업이 이제 성공적인 모델링을 통해서 이제 인식이 완화가 되었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연내 완공이 예정이고, 재무 상태에 지금 무리가 없이 현재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 3월 오픈한 제주 신화월드를 비교하자면 초기 월 평균 매출액이 90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자, 제주 드림타워는 제주 신화월드에 비해 큰 규모를 가지고 있고, 중국을 비롯한 외국 관광객들이 방문하기 쉬운 위치에 자리 잡고 있어서 뛰어난 조건들을 충족하고 있다 평가가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 드림타워는 큰 수익성을 가진 캐시카우 사업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최근 드림타워 완공을 위한 자금 조달까지 마치게 되면서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지난 10일 롯데관광개발은 약 714억 원 규모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고, 자, 이 자금을 통해 리조트 인테리어 공사 비용 등을 마무리하게 되면서 리조트를 담보로 대출 자금을 받아 추가 잔금까지 납입을 하면서 지금 납입에 대한 그 우려는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드림타워를 통한 자금 조달을 마무리 지으면서 잔금 지급에 대한 우려는 모두 해소가 된 상황으로서 제주도 내 카지노 확장 이전에 대한 승인만 남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반대대로 제주도와 그다음에 인천 카지노가 지금 대립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이 카지노 허가 또한 가능성이 높겠다 평가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드림타워의 가치는 현재 2조 원 안팎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의 시가총액이 1,900억 원 수준임을 감안했을 때는 성장성이 매우 뛰어나다라고 평가가 되어지고요. 단기적인 매력도도 나쁘지는 않지만 중장기 관점에서 이제 메리트가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가는 17,000원, 손절가는 12,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아시아나 항공입니다. 일단 HDC가 최근 유력 후보로 부상이 되면서 오늘 아시아나 항공이 2% 이상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의조 소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중소형 저가 항공사들이 많이 생기면서 실적적인 부분에서 조금 좀 뭐랄까 좀 많이 감소한 편이기 때문에 최근 또 뭐 항공사들이 또 대한항공 뭐 땅콩해양 사건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좀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조금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현재 HD 현대산업개발이 이제 그 본 입찰에 도전장을 냈다라는 기사는 이슈를 끌기에 되게 좋은 어떤 소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추가 상승 가능성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현재 차트상 기술적으로 보면 19년 4월 1일에 이제 9,450원을 찍고 고점 대비 약 한 반토막 나 있는 현재 주가
차트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단기적으로 판단하시기보다는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중장기 스윙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현재 가격에서 들어가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한 번 정도는 한 7,000원 정도는 도달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현재 모멘텀이나 이러한 것들은 상당히 좋고 사실 이 대한항공 다음으로 또 이름이 있는 네임밸류가 있는 항공사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도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중국 관련주가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 중국의 관세 철폐 합의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간밤에 뉴욕 증시도 모두 올랐지만 오늘 관련된 종목들이 일단 모두 오르고 있습니다. 정의준 팀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윙이푸드도 급등세 나타내고 있고요. 홍성그룹, 컬러레이 등이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은하 팀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적으로 이제 전일 중국 상무부에서 관세 철폐를 고려하고 있다, 미국과 합의를 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중국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당연히 이제 중국발 호재 중국 관련 기업들이 상승을 할 수밖에 없겠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상승을 할 것이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는데요. 일단적으로 중국은 1단계 합의를 하더라도 지난번처럼 이제 스몰딜 때처럼 이 미국 측에서 관세를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철폐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관세 부과가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의 이제 시발점이기 때문에 아예 철폐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중국 측의 입장이고요. 하지만 이제 미국 관점에서 이제 바라봤을 때는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관세 부과가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시작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것이 이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수단이고 지렛대란 말이죠. 이제 근데 이를 철폐하는 것은 1차 무역 협상이 끝나고 2차, 3차 무역 협상까지 가는데 이 무기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이런 부분을 좀 우려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즉 관세 부과가 이제 유예가 되느냐, 철폐가 되느냐, 이 두 싸움이 이제 줄다리기를 할 것 같은데 이는 곧 이제 리스크가 조금 되어서 조금 적은 가능성이지만 1단계 합의까지도 조금 잠정적인 합의도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또 조금 생각을 하셔야겠고요. 이제 전일 상무부 발표 내용은 이 관세 부과를 미국에서 1단계 합의만 되면 유예가 아닌 철폐를 하겠다. 즉 우리가 철폐를 먼저 할 테니 너희도 우리랑 걸맞게 그 수준을 맞춰서 철폐를 해달라. 이런 식의 발표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규모가 확정짓지는 않았지만 이때까지 나왔던 그 딜과 협상 테이블에 논의되지 않았던 철폐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은 일단적으로 그 단어가 나왔다는 것으로만 봐도 굉장한 호재성이 있다라고 평가가 되어지고요. 하지만 이제 상대가 미국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리스크는 존재하다라고 평가가 되어지는데 일단 지금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조금 하락적인 부분, 이게 만약에 금요일장이 아니고 평일장이었으면 조금 어땠을까라는 그런 부분도 나와지고요. 일단적으로 저는 상승할 동력이 아직까지는 충분하다. 그리고 장 초반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이제 전에 이제 윙이푸드, 그다음에 컬러레이, 형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상승을 했다가 조정받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차익 매물 실현 동안 조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매물 소화 과정을 걸치면서 다시 한번 상승 동력은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평가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스크적인 부분은 분명히 잔존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량의 매수보다는 조금 소액으로나마 진행을 하시는 것이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11일에 이 트룩시마가 미국에서 출시가 됩니다. 이와 함께 1% 이상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음봉으로 거래가 되고 있어요. 네. 소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정말 좋습니다. 일단 좋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우리가 사실 브라질에 만약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브라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브라질에도 코스피와 코스닥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거기에서 현재 제일 잘 나가는 회사가 어디야라고 질문을 할 거거든요. 근데 사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1등 종목입니다. 네, 그리고 네. 코스닥 1등 종목은 코스피로 가기 위한 어떤 일종의 등용문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제가 사실 판단한 것보다 조금 상승폭이 더디어 가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 이유는 이제 작년에
그 허주마가 이제 미국에서 유통이 되면서 그 제품에는 불량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앰플 뚜껑에 조금 봉합되는 부분이 불량이어서 실질적으로 2분기에 출시되어야 했었던 그러한 약품들이 3분기, 4분기로 이제 딜레이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실적 악화가 된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실 셀트리온 계열사 같은 경우 이제 바이오 시밀러라고 해서 바이오 시밀러는 기존에 있던 약 특허를 받은 약을 카피하는 거를 이제 바이오 시밀러라고 표현을 하는데 현재 바이오 시밀러뿐만 아니라 신약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고 네. 이 회사에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자산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또 어마어마하게 쌓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에 투자하는 돈이나 이러한 것들이 막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또 작용을 하고 있고요. 또 법인이 5대양 6대주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상승 모멘텀으로 뭔가 재료를 만들고자 하면은 과거 서정진 회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 이슈도 있고 현재 이게 대한민국 요 근래 주식 투자 제일 많이 하셨던 분들이 작년 1월 1일, 재작년 1월 1일 16만 5천 원에서 지금 2년 가까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8월 26일 날 37,700원을 찍고 현재 이제 53,200원대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차익 실현하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 주식이라는 거는 뭐 시청자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그냥 일직선으로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그죠.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올라가는 편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뭐 은행 같은 데 가면 실질적으로 뭐 펀드 같은 거 많이 가입을 하실 텐데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펀드에 가입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한 달에 뭐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분납을 해서 한 2년에서 3년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은행 이자하고는 비교하지 못할 어떠한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특히나 이제 제약 바이오즈 특징이 일반적으로 그 재무제표가 안 좋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신약 개발을 하고 임상이 실패했을 경우에 가져가는 어떠한 리스크적인 부분 때문에 상당히 좀 투자를 할 때 신중히 판단을 하고 들어가는 편인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대주주 지분이라든지 또 재무제표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양호하고 또 무엇보다도 가장 큰 메리트는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외인들이 집중 매수하는 종목 중에 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또 일부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16만 5천 원에 가지고 계신 분들도 덜어 있으실 겁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식과 뭐 결혼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식을 뭐 장기적으로 갖고 가서 뭐 좋은 종목도 있겠지만 뭐 상장 폐지가 돼서 안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도 있다. 뭐 이런 말들이 있어서 그런 말들이 있기는 한데 실적으로 초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 시장의 방향성이라든지 어떠한 그런 부분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잦은 손절은 자산을 감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네아빌 투자연구소 정의준 소장 그리고 스탁미디어그룹 백은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종목 하나 더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투자전략연구소 차동환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보고 계신 종목 있으십니까? 예, 제가 이제 추천드릴 종목은 에클론입니다. 예, 동사는 난치성 질환 치료를 위한 항체 위약분 사업을 주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예, 연구용 항체를 개발해 8만 건의 항체 라이브러리를 축적했고 상장사 중 국내 유일 바이오 신약 개발 전문 업체로 현재 총 3개의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예, 동사의 1분기 매출액 120억, 영업이익 66억 원으로 지난해 적자에서 흑자 전환에 이제 성공을 하였는데요. 이는 기술료 약 115억의 반영으로 조만간 4분기 실적 발표 때 연간 흑자 전환으로 상승 기대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주는 임상 실험을 진행함에 따라 투자를 받는 대규모 유상 증자나 전환 사채가 있기 마련인데 현재 동사회 같은 경우에는 미상환 CB나 BW 등 주식 관련 사채 발행 내역이 없습니다. 최근 이제 바이오 업체 중 자금 조달 이후 주가가 부진한 사례 다수인 점을 감안을 하면 동사는 상대적으로 매력적이라 이제 분석되고 있습니다. 동사는 연내 동물 실험 완료가 이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중항체 파이프라인인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인 AM201 실험 종료와 우수한 약효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대장암 치료제인 AM105는 원숭이 실험 진행 중에 있는데 크기가 작은 어피바디 사용으로 경쟁사 대비 생산성, 면역원성 이슈 해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AM201은 우수한 효과를 보여 연내 전 임상이 완료되면 임상 진입 전 기술 수출에 따른 기대감이 있습니다. 더불어 카티 이제 세포 치료제, 이제 혈액암 치료제인데요. AT101의 국내 최초 임상 일상 진입에 따른 기업 가치 상승 기대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동사에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라고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카티 세포 치료제는 우리 몸의 면역 세포 중 하나인 T세포의 암세포를 항원으로 인식하는 수용체 유전자를 도입하여 암세포를 파괴할 수 있도록 유전자가 재조합된 T세포 치료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꿈의 항암제라고 불릴 만큼 높은 암세포 인식률, 치료 효과를 보이며 주목받는 물질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국내 기업 중에서는 IND, 즉 임상시험 계획조차 승인 신청을 낸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현재 상용화에 성공한 대표적인 예로서는 글로벌 제약사 노바티스의 침리아와 카이트 파마의 예스카타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카티 개발 파이프라인을 중심으로 소규모 벤처로 시작한 카이트 파마는 2017년 길리어드에 119억 달러, 즉 한국 자금으로 13조 원에 이제 인수되어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단순 비교는 어려우나 동사의 지난 3개월 평균 시가총액은 2,800억 원으로 국내 이중항체 및 카티 세포 치료제 개발사 평균 약 8,100억 원을 감안을 하면 상대적으로 이제 저평가라고 이제 분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차트와 수급 흐름을 살펴보면 2017년 95,300원을 기점으로 최근 31,500원까지 하락을 하였는데요. 이렇게 이제 하락하게 된 이유는 지난해 2, 3월경 바이오 고평가 논란이 나오면서 동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바이오 관련 주가 추세 하락을 양상을 보였습니다. 동사의 경우 이제 하루 기준 3만 주 정도 수입이 유입이 되면 많은 수급이 유입됐다고 보여지는데요. 최근에 이제 11월 5일, 6일 3만 주 이상 기간 수급 유입이 포착되었습니다. 수급 흐름도 양호해지고 있는 것으로 이제 분석되고 있는데요. 다시 정리드리면 기술 이전에 따른 동사의 흑자 전환과 연내 임상 완료 및 카티 임상 실험 제출 기대감, 양호한 수급 흐름으로 동사의 추세 전환 및 상승이 기대되므로 동사를 추천드립니다. 매수가는 이제 현재가에서 37,000원까지 매수 밴드를 제시해드리며 목표가는 53,000원, 손절가는 34,000원을 제시해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아시아 투자전략연구소 차동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2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강보합권 2151선에서 흘러갑니다. 분봉 보시면요. 일단 오늘은 시작이 저점입니다. 48선에서 출발했다고 55선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면요. 일단 오늘 외국인이 소폭 매수하고 개인과 기관은 소폭 매도합니다. 거래량 자체가 많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반도체 종목들은 오늘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 네이버는 1% 이상의 하락,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혼조세 나타냅니다. 일단 현대차 보합권이고 현대모비스는 2% 가깝게 급락세 나옵니다. 24만 3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LG화학은 2% 가깝게 급등하면서 현재 상승폭을 더욱더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32만 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 신한지도 1% 이상의 강세 43,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668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 분봉 보시면요. 일단 오늘 코스닥 시장 670선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함께 보시면요. 네, 오늘 개인은 매수합니다. 200억 원 가까이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은 200억 원 가까이 매도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미국에서 이 신제품을 출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상승폭을 키워나갑니다. 1% 이상의 강세로 흘러가고 있고요. 어닝 쇼크를 기록한 CJEN은 오늘 7% 가깝게 급락을 합니다. 장 초반에는 16만 원 선까지 내려왔는데 지금은 15만 원 선까지 빠진 상황입니다. 펄어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3% 가깝게 급락을 하면서 19만 1,100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대신 잘갑니다. 3% 이상 급등하면서요. 8만 9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일단 오늘 반등 나오는 종목은 5G 종목들 그리고 컨텐츠 종목입니다. KMW가 5% 가깝게 급등세를 나타냈다가 현재는 4% 이상의 급등세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51,2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갤럭시 폴드와 관련된 출시와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휴젤도 마찬가지로 2.6% 급등, 메디톡스도 10위권 2% 가깝게 급등하면서 33만 7,7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원달러 환율 흐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오늘 외환 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5원 가깝게 하락을 하면서요. 1,154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청담 지점의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오늘 같은 장에선 좀 어떤 종목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오늘은 그 바이오 종목 중에 하나인 그 ST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그 장세의 특징이 그렇죠. 뭐 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장이 올라가고 그동안에 이제 바닥을 친 종목, 그리고 3개월 정도 조정을 거친 종목 이런 식으로 해서 최근에 이제 상승의 모드를 타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1, 2차 상승의 과정에 있고 ST팜 같은 경우는 지금 2차 상승 과정 속에 있는 이런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에도 뭐 1차 상승 전에 추천드린 적이 있고 뭐 그전에도 한번 추천드린 적이 있는데 상승 과정 속에서의 어떤 저점 매수를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시점이죠. 과거에는 그 실적이 발표할 때마다 주가가 이제 계속해서 하락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2분기부터 ST팜의 실적이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발표해도 이제는 주가가 거꾸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런 신호는 일단은 실적에 대한 리스크는 다 끝났다라고 보고 앞으로의 이제 기대되는 새로운 이슈가 주가의 상승을 가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ST팜에 보는 키 포인트는 이제 과거에는 이제 길리어드사와 관련된 시장 감염 치료제의 어떤 약효의 우수성, 결국 뭐 약효의 우수성으로 인해서 이제 주가는 이제 어떤 매출이 정체되는 이런 양상을 보인 아이러니한 그런 주가를 보였던 게 ST팜입니다. 너무 신약이 좋아도 주가는 안 간다라는 그런 어떤 개념이 ST팜에서는 적용했던 건데 지금은 이제 그거는 과거의 일이고. 지금 이제 새로운 API로서 그리고 RNA 치료제인 올리고 뉴클레오티드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것이 ST팜을 미래 주가로 이끌 수 있는 강한 추동력인 재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T팜이 갖고 있는 RNA 치료제라는 것은 제3세대 항암제로서 과거의 약효를 훨씬 뛰어넘고 지금 현재 몇 개 회사가 3상의 단계에 있고 그리고 FDA에 작년에 승인 받고 이러면서 새로운 미래 물질로서 지금 파이프라인 자체도 전 세계에 거의 한 1,000여 개 정도가 있고 그리고 ST팜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한 20개 이상의 이제 빅파마들이 여기에서 원료를 공급받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회사를 찾아오고 그러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래 이런 신약에 대한 기대 RNA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면 ST팜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밖에 이제 많은 몇 개 후보 물질을 갖고 신약에 개발 중에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 다수의 신약 후보 물질이라든가 일상에 접어든 이런 물질은 플러스 알파로서의 어떤 가능성을 보고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 재무 구조는 다른 제약
나 바이오 회사 틀리게 자산 대비 이제 시가총액이 낮은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또 재무구조 또한 좋고 이제 배당도 하는 이런 종목이다라고 보면서 RNA의 포커스ing을 마친 종목 ST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뭐 올라갔지만 그래도 2차 상승 중간 단계에 있기 때문에 현재가 매수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7,000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안타증권 청담 지점의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흐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하채기의 낚아채기 시간인데요. 샘플러스 하채기 전문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원입니다. 네, 위원님 오늘장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미국 시장이 어제 좀 상승이 나왔었죠. 근데 그 전날은 또 연기 이야기가 나오면서 약간의 혼조세가 좀 있었는데 참 시장이 말 한마디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 같은데 어떻게 보면 시장 움직임에 따라서 그 말을 좀 끼워넣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일단 뭐 미국과 중국에 있어서의 뭐 6단계 무역 합의에 따른 관세 철회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긍정적인 신호가 계속해서 뭐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계속 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근데 또 그렇게도 철회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지만은 또 백악관 내부에서는 관세 철회에 대한 반대 의견도 또 있다는 것도 여러분께서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어제 제가 방송에 좀 출연해가지고 신규 지난주 실업수당에 대한 청구 건수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약 8,000건이 감소를 하면서 21만 1,000건이 좀 기록했다라고 나왔죠. 그래서 시장에서의 생각했던 것보다도 크게 감소하는 그런 부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신호를 줬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계속해서 지난주 일주일 전이네요. 금요일에 전화 연결해가지고 국제 유가가 장기간에 1년 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유가에 좀 신경을 좀 써야 된다. 또 시장에서도 유가에 대해서 너무 도외시했었습니다. 관심을 두지 않는 상태였는데 이제는 또 유가가 미중 간의 관세 철폐에 의해서 기대에 또 상승한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상승할 때마다 어떤 시장의 이슈가 나오면서 좀 끼워 맞추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제 유가에 대한 여러분께서의 장기 정도 상승을 또 생각하시면서 유가 상승 수혜주들 있죠. 화학주라든가 뭐 소재 관련된 종목들을 좀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어제였죠. 그래서 금값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원달러 지수도 하락으로 진입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은 금 가격도 이제는 하락을 진입하면서 자산들이 상당히 좋지가 않은 그런 흐름을 좀 보일 것이다 했는데 금값이 석 달 만에 55,000원짜리 뚝 떨어졌습니다. 중국에서 그동안에 금을 계속해서 모았지만은 현재 사재기가 좀 중단이 된 그 부분에 있어서 금가격이 좀 크게 좀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안전 자산들을 좀 봤을 때 여기서 시장은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도 체크가 된다는 말씀드리겠고, 오늘 미국에서 이제 11월 소비심리 평가지수가 잠정치가 이제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들도 여러분께서 좀 체크를 좀 하시면서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MSCI 신흥국지수 11월 정기 변경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신규로 KMW, 그 다음에 현대 엘리베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에 쌍용, 낭해 등이 이제 편입이 좀 될 것으로 좀 되는데, 여기에 뭐 종목이 들어간다고 해서 계속해서 다 가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도 선별돼가지고 종목이 계속해서 상승할 수도 있고, 오히려 또 조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MSCI에 편입된다 해서 무조건 믿지는 마시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김범수 카카오장이 오늘 2심 선고 공판 예정이 있기 때문에 카카오의 또 주식에 대한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10년도에 상호 출자 기업 집단 지정과 관련해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계열사 5건 신고 누락에 대해서의 검찰이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난 5일이었죠. 1심 재판부에서는 과실로 보고 무죄를 선언한 바가 있는데 2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또 알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에 중국의 10월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됩니다. 여기에서 지표가 어떻게 또 나오냐에 따라서 중국 지수, 항생 지수의 변동에서 국내 지수도 좀 변동성이 좀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에서 어떤 섹터 보고 계십니까? 네, 계속해서 오늘 좀 봐야 할 섹터는 제가 이번 주에 좀 출연해가지고 중국 관련된 종목들 좀 보시자고 말씀드렸고, 중국 기업들 중에 국내에 상장된 외국 기업들을 좀 보시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관련 종목들이 오늘 좀 급등을 했죠. 옹이푸드라든가 그 관련된 종목들, GRT 같은 경우도 좀 외국 기업인데, 중국 기업인데 좀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좀 중국 관련된 종목들, 오늘 화장품들도 강하게 올라가게 되는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 삼성전자 쪽에서의 갤럭시 폴드 중국에 좀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폴드 부품 관련해가지고 갤럭시 부품도 좀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총선 관련해서 정치인 테마주도 좀 우리가 계속해서 주의 있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SBS 8시 뉴스에 단독으로 나왔었죠. 황교안 대표하고 유승민 의원이 좀 전화를 통화해가지고 탄핵에 대해서 좀 묻고 가자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총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미리 관련된 주들이 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좀 관심 있게 보시라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 남북 경협주도, 왜냐하면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있어서 관세가 철회되면서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하고 또 북한하고 가까워서 중국에서 어떤 또 제스처를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북미 간의 대화 좀 긍정적인 상황 보면서 남북 경협주도 계속해서 지켜보자는 말씀드리겠고, 오늘 뭐 KT라든가 NH, 현대쇼핑, 현대홈쇼핑, 현대리바트 실적이 발표가 된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이어서 이제 제가 오늘 좀 관심 가지고 있는 종목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테마주죠. 남화산업을 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화사가 지금 골프장 운영업체이면서 광주 및 전남권 소재 대중골프장을 한 34개 정도 좀 가지고 있고요. 해원제로에서 8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식음료 매출, 카트 대여, 숙박업소도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최재현 대표이사가 이낙연 총리하고 광주 제1고 동문이라는 인맥에 의해서의 이낙연 관련주로서 좀 묶여가지고 아마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최대주주 남아토건 쪽에서는 뭐 토목 건축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북미 간의 대화가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또 남북 경협주로서도 한번 부각이 될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재무 구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안정적인 구조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10% 이하, 유보율 같은 경우는 3,000% 이상에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사는 튼튼하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연말에 여러분들께서 배당금도 좀 기대를 하실 겁니다. 지난해 이 회사가 40원의 배당금을 좀 지급했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겠고, 자,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는데요. 목표가는 11,000원, 손절가는 8,150원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하채기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